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여름인데요. 다들 더운 날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스파크 에어드랍. 다들 언제 받으실지 궁금해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채팅 내용이에요. XRP 툴킷 관계자분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트윗을 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떴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물어봤는데 이제 감사하게 답변을 빨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게 궁금해서 물어보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정도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줄라이 7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프로스트 월렛인데 이제 이분이 바이오프로스트 지갑 나올 때쯤 7월에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예측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그 제3자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3분기잖아요 원래. 그래서 7월 정도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이 왈렛이 나올 때쯤에 같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그래서 빠르면 7월 정도, 늦으면 8월 정도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프로스트 왈렛이 런칭할 때 이게 그때 메타마스크로 스파크 신청하신 분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동시에 에어드랍을 주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레저로 받으신 분들은 지금 XRP 툴킷 여기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미 스파크를 얼마큼 클레임 받을 수 있나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요. 거래소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XRP 툴킷은 리플의 투자 자회사 그 엑스스프링이 지가 펌웨어 만들려고 스웨덴 토우랩스에 투자를 했고요. 이제 XRP 툴킷이 리플사에 투자를 받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믿을만한 소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물량 다 받으시는 거냐 아니냐고 그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스파크 에어드랍의 15%만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다시 보다 이제 바이오프로스트 지갑이 나오면 그때면 이제 에어드랍이 곧 이제 나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레미 호가님께서 트윗을 주셨는데요. 지금 SEC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꼬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SEC가 주장하는 게 지난 5년 6년간 여기 보이시죠? 5년 6년간 75개 정도의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이겼다. 그런데 그 전에 비슷하게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XRP로 증권으로 분류를 해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very misleading,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로 텔레그램이라든지 킥 파라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ICO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요. 이제 제이 클레이튼이 항상 하는 말이 암호화폐가 증권이 되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하이 테스트 기준으로 해서 ICO가 있었다. 그럼 그게 증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법정에서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SEC 칼럼에서 예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좀 걱정되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변호사들 의견 보니까 리플사 사업 초반에 ICO까지는 아니지만 ICO로 분류될 수 있는 계약건이 몇 개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금 소송건지 벌써 6개월이 됐잖아요. 근데 SEC가 이 부분을 전혀 캐치를 못하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 보니까 법적으로 뭐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거 이제 그 소송권 가지고 와서 지금 우기기를 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리플사는 공식적으로 ICO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기기하고 시간을 연장하는 거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플사 상대로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시간 벌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SEC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린라이트 준 자료를 법정에 제출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쳤어요. 이더리움 ICO 2014년 쳤는데 바로 나옵니다. 여기 자료가. 여기 보시면은 2014년도에 이더리움 ICO 시작해서 42일 동안에 31,529개의 비트코인 모았다. ICO 했다고 대놓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비디오까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공유해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증권 관련 그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둘 자산은 이제 그 암호화폐 그 이제 증권법에 저촉이 안 된다. 서류 내면은 바로 법원이나 리플사에서 태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걸 뻔히 아니까 지금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소송 케이스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데도 지금 버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토즈마켓닷컴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표현이 협박한다는 표현인데 누구를 협박하냐? 법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EC가 리플 소송에서 지면요. 그래서 SEC가 내용이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진다면은 이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직접 이거를 SEC가 내번 판사님한테 쓴 게 아니라 아날리스타 토레스님께서 판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든지 맞으니까 우리 손 들어주고 그래야 선례가 잘 만들어져서 암호화폐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건데 속마음은 우리 SEC가 이번 케이스 이겨야 우리 계속 벌금 앞으로 많이 벌 수 있다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 쓴 거 자체가 이제 코너에 많이 몰렸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속담 아시죠? 제 친구가 한번 이 속담 믿고 짖는 개한테 물렸거든요. 그래도 속담 뜻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번에 제가 게리 겐슬러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드리자면은 이제 은행권 이제 기업들이나 은행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 예를 들면은 뉴페이스들이 나타나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타나면은 5년, 10년, 15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견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게리 겐슬러 입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근데 저는 이 기사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법원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나? 그 뒤에서 정치적으로 SEC 서포트를 해주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리플사가 유리하지만 판사님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현재까지 리플사가 확실히 법정 디스커버리에서 MOU 관련 빼고 다 이겼어요. 스코어로 따지면 5대1이죠. 그래서 일단 판사님이 디스커버리 시간 60일 연장 허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소식 나온 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아이스 바닐라 콜드 브루입니다. 맛있네요. 요즘에 XRP 투자에 있어서 힘드신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제 투자했던 코인 중에 아직은 XRP만 가격이 안 올라갔습니다. 가장 실사용에 근접하고 실제 수많은 합법적인 기관들과 중앙은행들이랑 파트너십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합의랑 규제가 명확해지면은 저는 분명히 이제 펌핑적인 측면에서도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재 가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비교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30배 이상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발전 속도로 보면은 그 이코시스템 보면은 XRP보다 훨씬 많이 느리거든요. 그런데도 현재 가격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투기적인 측면으로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나중에 유틸리티 마켓 시작이 되면은 현재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뭐 700원, 800원, 2,000원은 아무 뭐 가격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000원 미만은 저는 상당히 싼 가격이다라고 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항상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비 슈월츠의 트윗인데요. 사이드 체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더레이티드 사이드 체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사이드 체인은 이 사이드 체인을 XRP 레저에 추가한다는 소식인데 사이드 체인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끼리 체인으로 연결시켜 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연합 체인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사이드 체인 개념을 적용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꽤 있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요. 사용자들 입장에 있어서 더 저렴하고 빠르게 페더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이 이동을 할 때는 XRP 레저를 사용하게 하려는 이제 그런 유도 움직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이제 이익은 더 많은 유저들이 XRP를 활용해서 토큰들 수합도 가능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이제 구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현재 이제 디파이라든지 NFT 관련 조금 더 나가면 현재 이제 그 CBDC 관련 거래도 가능하게 해서 그 많은 유저들과 회사, 기관들을 XRP 레저상으로 가져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은 비전이에요. 그래서 XRP 레저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중인데, 이제 데이비드 슐츠 트윗 이렇게 좀 진지한 내용 특징이 이렇게 쉽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응을 좀 많이 받아서 개발자들한테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서 발표를 했고요. XRP supply shock could be com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제레미 호가님께서 이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신이 암호화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XRP 관련 뉴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암호화폐 변호사 그 이상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보들이 꽤 정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합의할 때 이제 벌금을 내면서 구체적인 상황 합의를 하자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틀먼트 어그리먼트가 여기 지금 리플이 이제 그 벌금을 낸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뭐 잘못한 게 뭐가 딱히 없는데 왜 벌금을 내야 되는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이번 합의에서 에스크로에서 풀리는 물량 제한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limitation on the XRP sales of XRP 그러니까 XRP 물량 XRP 에스크로에서 풀리는 물량의 제한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보셔야 돼요. 쿠드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100%가 아니지만 자기는 그렇게 예상한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여기 부분이랑 여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합의는 XRP 판매를 앞으로 기업 고객 판매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 XRP 이제 공급을 시장에 이제 그 시장에 있는 XRP 공급을 줄이려는 계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면요, 앞으로 XRP를 더 이상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퍼블릭 마켓이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 민간 기업들한테 민간 기업들한테만 판매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서플라이 앤 디맨드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XRP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어서요. 이제 기업 구매자들이 XRP를 구매를 하면은 일반 거래소에서 여기 보이시죠? 만약에 이제 기업 구매자들이 XRP를 구매를 하면은 일반 거래소 퍼블릭 익스체인지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못 팔게 제한을 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합의는 본질적으로 XRP가 일반 거래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거래되기 좀 힘들 거라 이제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일단은 합의 내용이 어떻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fully approved by regulators.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SEC에게 완전히 허가되는 첫 번째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지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합의 냄새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합의가 되면은 가격 상승이 꽤 많이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XRP 판매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XRP 판매 물량이 줄어들고요. 이제 기관만 구매하게 준다? 그럼 기대감으로 예를 들어서 $10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팔겠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이 변호사 말대로 실제 기업들이 XRP 활용을 하려고 이제 많이 홀드하고 있으면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전 리플사 나빈 굽타 씨가 XRP 유동성을 상당히 이제 유동성을 일으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 거래소 전 세계 200군데 정도 되는 거래소에서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XRP 사용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홀드를 하고 사용할 때 그때가 XRP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 딱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잖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합의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합의도 중요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XRP가 증권이 아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의에서 clarity, 명확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XRP 그 미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명확성과 규제, 이제 그 얼마나
어떻게 XRP 쓸 수가 있냐, 그리고 누가 사용 가능하냐, 그런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게 워낙 중요한 뉴스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하니까요. 계속 이런 부분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N에서 발췌했는데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분이 그 NBA 농구 아시죠? 그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예요. 그리고 햄버거 체인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그 SEC 그 CNBC였나? CNBC에서 나온 이제 SEC에서 일했던 위원한테 그거 인터뷰를 보고 암호화폐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제 리플사 소송에서도 이제 리플사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오프 베넷 맞나? 이름이 지오프 베넷. 이분이 트윗을 해주시고 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FBI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송유관 랜섬으로 해커한테 25억 정도 이제 그 돈을 줬는데요. 이걸 이제 FBI가 비트코인 해킹했다. 이제 말이 많았는데 비트코인 끝났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퍼드죠. 근데 이게 해커들 이제 비트코인 계정과 비밀번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압수가 가능한 건데 여기 또 보시면은 해커들이 비트코인 서버가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북쪽에 있는 것까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이제 확실치도 않고 뭐 비트코인이 해킹 당했다, 이제 블록체인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이제 이 기사들이 이제 기자들이 이런 걸 모르고 쓴 게 아니라 저는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홀더분들한테 퍼더를 조성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코인텔레그래프 트윗인데요. 이제 엘살바도르 며칠 전에 이제 그 화폐로 인정하나 말을 했는데 이제 인정을 이제 받을 것 같습니다. becomes a legal tender인데 이제 오늘 밤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지금 이렇게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빠르죠. 그 나라가 워낙 불안정한 상태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한쪽의 힘이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며칠 만에 가능한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비트코인이 승인이 되는 기사고요. 다큐멘터리 비트코인께서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당히 비트코인을 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여기는 다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다 이제 이제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중남미 쪽은 저희가 익숙한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이제 미국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는 이제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가 달러예요. 미화인데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하는 말이 미화를 계속 기축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달러하고 비트코인이랑 연동시킨다는데 저는 이거 꼼수 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탈세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강하게 태클을 걸고 만약에 강하게 태클을 걸면은 지금 이 나라들이 진행하려는 거 이제 다 많이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확실히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런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요즘 장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주중에 시간 있으면 영상 한 편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